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시죠. 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해운대 바다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한낮의 햇살을 온몸으로 받으며 바닷물에 뛰어들어 시원하게 몸을 적시고 다시 집으로 들어와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합니다. 베란다에 서서 눈을 돌리면 끝없이 펼쳐진 푸른 태평양, 그 위로 고래가 힘차게 솟구쳐 오르는 모습까지 본다면 여러분, 이건 꿈이 아니라 진짜 영화 속 한 장면 아닙니까? 오늘 제가 소개할 아파트는 바로 그 해운대 해수욕장 앞에 자리한 집입니다. 입지 조건만으로도 누구나 탐낼 만한 곳인데요. 놀라운 건 이 아파트가 지금 경매로, 그것도 반값 수준으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일 궁금한 게 뭘까요? 도대체 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하는 겁니다. 실제 계산을 돌려보면 이 아파트 낙찰받는데 제 돈은 불과 1억 조금 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세를 세팅하면 어떻게 되느냐? 3억 3천만 원 전세를 놓으면 제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무피 투자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즉, 투자금 0원으로 아파트 한 채를 손에 쥘 수 있다는 말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무피 구조라면 내 돈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 돈으로 또 다른 아파트를 경매로 잡을 수 있고, 그렇게 두 번째, 세 번째 아파트까지 늘려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한 채가 아니라 아파트 세 채, 네 채로 자산을 불려가는 그림, 상상만 해도 짜릿하지 않습니까? 이런 구조 혼자서 계산하고 찾아내시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저희 실전경매 연구소는 바로 이런 진짜 돈 되는 물건을 직접 발로 뛰어 확인하고 회원분들께 가장 먼저 알려드립니다. 전화 한 통만 주시면 됩니다. 조건 맞는 물건 하나 찾아주세요. 그럼 저희가 권리 깨끗하고 전세월 세매가까지 다 수익이 나는 알짜 물건을 직접 찾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반값 아파트라는 말에 혹해서 들어가 봤더니 막상 계산을 해보니 세금, 이자, 기회비용 다 따져보면 오히려 손해보는 구조였던 적. 겉으로는 정말 알짜 같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내 돈 묶이고 매달 이자까지 부담해야 해서 후회만 남았던 경험 많이들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이 사건은 다릅니다. 겉으로 봐도 좋고 실제 계산까지 돌려봐도 이건 진짜 수익이 나는구나 하는 물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세를 맞추면 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무피 구조가 만들어지고, 월세로 돌려도 매달 플러스 현금 흐름이 나오며 심지어 매각까지 고려하면 최소 2억 이상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즉, 이건 단순히 싸게 샀다가 아니라 전세월세 매각 모든 전략에서 철저히 플러스가 나는 드문 케이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공개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타경 3041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입찰 일시는 2025년 9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 장소는 부산지방법원 경매법정입니다. 물건은 부산 해운대구 중동 럭키골든 스위트 아파트 22층 2201호입니다. 전용 면적은 84.852, 약 25.7평이고 대지 지분은 14.03입니다. 감정가는 5억 7,800만 원이지만 이번 최저 입찰가는 무려 2억 8,322만 원, 말 그대로 반값에 나온 겁니다. 그럼 이 아파트의 입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해운대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바다, 해운대 해수욕장입니다. 문만 열고 나가면 해변이 펼쳐지고 여름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세계적인 관광지. 바다와 맞닿은 아파트에서 산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입지 가치는 설명이 끝납니다. 뿐만 아닙니다. 동백섬과 바다낚시, 요트 생각만 해도 아찔한 곳이지요. 바로 옆에는 해운대구청이 도로로 1-2분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백화점, 영화관 같은 생활 인프라도 풍부합니다. 교통도 뛰어나서 지하철과 버스망을 통해 부산 전역은 물론 센텀시티와 동부산까지도 금방 닿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바다 조망이 가능한 해운대 중심 입지, 생활과 행정, 문화 인프라를 모두 갖춘 편리한 환경, 반값 수준의 경매 가격. 이 정도라면 이미 입지만으로도 갖고 싶다는 욕구가 충분히 생기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 물건의 권리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등기부를 보니 가장 먼저 잡힌 권리는 2020년 7월 10만 덕새마을 금고 근저당입니다. 이게 바로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여러분, 말소기준 권리가 뭔지 어려우시죠? 쉽게 말씀드리면 경매에서 낙찰이 되면 이 기준보다 늦게 잡힌 권리들은 전부 깨끗하게 지워진다는 뜻입니다. 즉, 이 사건에서 새마을 금고 이후에 붙은 가압류, 압류, 추가 근저당은 전부 낙찰과 동시에 사라집니다.
그럼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권리는 있느냐? 등기부상으로는 전혀 없습니다. 깔끔합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겠습니다. 현재 임차인으로 김호호 씨가 있는데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120만 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즉 낙찰자가 보증금을 물어줄 필요가 없고 법원에서 배당을 받고 나가게 됩니다. 또 다른 점유자로 한호호 씨가 있는데 이분은 소유자 관련자일 뿐 법적 권리는 없습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낙찰자가 떠안을 권리는 단 1원도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으니 명도 절차는 필요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한 가지. 점유자가 협조적으로 나가면 원만히 해결되지만 버틴다면 법원을 통해 인도명령을 신청해야 하고 강제집행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경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진행해야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권리관계 깨끗하다 인수할 권리 없음하지만 점유자는 있으니 명도는 반드시 필요 협상과 법적 절차 이건 경험이 좌우한다. 즉 겉으로는 깨끗하고 실제로도 깨끗한 비교적 안전한 권리 구조라는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세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매 영상 보면서 댓글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아니, 취득세가 도대체 몇 %입니까? 집이 하나 있으면 얼마고 두 채 있으면 또 다릅니까? 네, 맞습니다. 취득세는 집값이 얼마냐, 그리고 내가 집을 몇 채 갖고 있느냐 이 두 가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집값 구간별 세율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합니다. 6억 이하 주택은 세율이 1%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사건처럼 2억 8천만 원 아파트를 낙찰받으면 세금이 고작 283만 원밖에 안 됩니다. 생각보다 싸네? 맞습니다. 이 구간이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그런데 6억 초과 9억 이하 주택은 세율이 2%로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7억 아파트를 잡았다? 세금이 단숨에 1,400만 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9억 초과 주택은 무조건 3%입니다. 10억 아파트를 낙찰받으면 취득세만 3천만 원이 날아갑니다. 여러분 보셨죠? 6억 이하일 때는 몇백만 원이던 세금이 9억을 넘기면 단숨에 몇천만 원으로 뛰어버립니다. 그래서 금액 구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가 집을 몇 채 보유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무주택자 그리고 1주택자가 새로 사는 경우 지금 말씀드린 구간별 세율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6억 이하는 1%, 69억은 2%, 9억 초과는 3%입니다. 그런데 2주택자가 한 채 더 사서 3주택자가 된다? 이때부터는 금액이 몇 억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8%입니다. 예를 들어 3억짜리 아파트를 사도 세금이 2,400만 원, 8억짜리를 사도 세금이 6,400만 원. 금액 상관없이 8% 세율 폭탄을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매입한다? 여기서는 무조건 12%가 적용됩니다. 즉 3억짜리를 사면 세금이 3,600만 원, 10억짜리를 사면 세금이 1억 2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셨죠? 같은 아파트를 사더라도 무주택자는 세금이 283만 원, 3주택자는 2,265만 원, 4주택자는 3,398만 원이 되는 겁니다. 세금 차이만 수천만 원이 나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취득세는 단순히 집값만 보는 게 아니라 집값 구간 6억 이하 6억 9억 9억 초과 주택 보유 20주택 1주택 2주택 3주택 이상이 두 가지를 교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이거 모르고 반값 아파트다 하고 덤볐다가 세금만 수천만 원 내고 낙담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세금까지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셔야 안전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제가 직접 이 집을 낙찰받았다고 가정하고 도대체 얼마가 들어가는지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주택을 이미 갖고 계신 분이 추가로 이 집을 사서 2주택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먼저 낙찰가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 최저 입찰가는 2억 8,300만 원이에요. 겉으로는 정말 싸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세금, 비용, 이자까지 다 계산해야 진짜 내 돈이 얼마 묶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세금부터 볼까요? 1주택자가 한 채 더 사서 2주택이 되는 경우 비조정 지역에서는 중과세가 없습니다. 즉 오늘 물건처럼 6억 이하 주택은 무조건 1% 세율입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약 283만 원이에요. 여기에 법무사 비용 30만 원,
등기 송달료 20만 원을 더하면 총 부대 비용이 약 330만 원이 됩니다. 즉 낙찰가 2억 8,300만 원에 부대 비용 300만 원을 합치면 제가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총 취득 원가는 약 2억 8,6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대출 이야기를 해보죠. 경매는 보통 낙찰가의 70% 정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 1억 9,800만 원은 은행에서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럼 제 돈은 얼마가 들어가냐? 총 취득 원가에서 대출금을 빼면 약 8,800만 원이 제 주머니에서 나가는 겁니다. 생각보다 내 돈이 많이 안 들어가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자와 내 돈의 기회비용입니다. 먼저 대출이자부터 계산해 볼까요? 1억 9,800만 원을 4% 금리로 빌리면 연간 이자가 약 793만 원, 한 달로 따지면 66만 원이 매달 은행으로 빠져나갑니다. 다음은 제 돈 8,800만 원입니다. 이 돈을 은행에만 넣어놔도 4% 이자가 붙죠. 그럼 연간 약 352만 원, 한 달로 치면 약 29만 원이 됩니다. 이걸 우리는 내 돈의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즉 정리하면 이 집을 낙찰받는 순간 매달 95만 원 정도가 자본의 비용으로 빠져나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겉으로는 반값 아파트다 하고 들썩이지만 실제로는 세금이자 내 돈의 기회비용까지 꼼꼼히 계산해야 이게 진짜 알짜인지 아니면 괜히 돈 묶이고 손해보는 구조인지 판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계산 다 확인하고 들어가시겠죠? 자, 이제 전세 구조를 보겠습니다. 오늘 2단지 전용 84이 전세 시세는 약 3억 3천만 원입니다. 낙찰가가 얼마였죠? 2억 8,300만 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숫자만 딱 비교해 보세요. 낙찰가보다 전세 보증금이 무려 3천만 원 이상 더 높습니다.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거 전세 놓으면 무피가 아니라 오히려 돈이 남네 싶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앞 단계에서 이미 말씀드렸죠? 세금과 부대 비용이 반드시 붙는다는 겁니다. 취득세만 해도 283만 원, 법무사비 30만 원, 등기 송달료 인지세까지 합치면 최소 330만 원. 그래서 총 취득 원가는 약 2억 8,600만 원이 됩니다. 즉 전세 보증금 3억 3천만 원을 받으면 내 돈이 묶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3,300만 원 정도가 남는 구조가 됩니다. 겉으로는 완전 무피 투자, 심지어 플러스네 싶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큰일 납니다. 왜냐? 실제로는 명도 문제, 유지비용, 세금, 대출 이자 등 숨어있는 변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남는 구조 같아 보여도 잘못 접근하면 플러스 무피가 아니라 리스크 무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건 2단지 안에 실제로 나와 있는 월세 조건입니다. 작은 평수, 그것도 저층인데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120만 원을 받고 있어요. 자, 여기서 상상해 보십시오. 저층 작은 평수조차 120만 원을 받는데 우리 물건은 전용 84이, 22층, 바로 오션뷰입니다. 베란다에 나가면 해운대 바다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태평양이 보이는 집이에요. 이런 물건이 월세 120만 원에 나갈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인 임대 조건은 이렇게 잡는 게 맞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150만 원. 충분히 시장에서 통할 만한 가격대입니다. 그럼 이제 계산 들어가 보겠습니다. 낙찰가와 세금, 법무사비, 각종 비용 다 합쳐서 실제 총 취득 원가는 2억 8,600만 원 정도였죠. 여기서 대출을 70% 받는다고 하면 약 1억 9,800만 원이 대출금입니다. 이자율 4% 기준으로 매달 66만 원 정도 이자가 나갑니다. 자, 그럼 순수익은? 월세 150만 원에서 이자 66만 원을 빼면 매달 약 84만 원이 내 주머니로 들어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층, 작은 평수 1,120, 우리 물건, 고층 오션뷰 2,150, 순수 현금 흐름 84만 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 돈 한 푼 안 묶이고 오히려 매달 84만 원이 자동으로 통장에 꽂힌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무피 투자 현금 흐름의 구조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기회 놓치면 후회합니다. 머리 아프게 혼자 계산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실전경매연구소에 연락 주십시오. 제가 직접 여러분의 투자 구조를 하나하나 맞춤으로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경매에서 가장 짜릿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이 집을 팔고 통장에 얼마가 남느냐 확인하는 그 순간이겠죠.
자, 오늘 사건을 매각 시나리오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취득 원가부터 정리하죠. 낙찰가는 2억 8,300만 원 취득 세법무사비 등기 비용까지 합쳐서 총 취득 원가는 약 2억 8,600만 원입니다. 그럼 매각가는 얼마일까요? 같은 단지, 같은 평형 최근 실거래가가 5억 1천만 원. 현재 호가는 5억 2천만 원까지 올라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5억 1천만 원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죠. 계산해보면 단순 차익이 약 2억 2천만 원. 와, 이거 대박 아닌가요?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세금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합니다. 먼저 개인 명의로 접근했을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덤벼드시는데 개인은 2년 이상 보유해야 정상 과세가 됩니다. 만약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팔면 단기 보유 양도세율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은 60%. 여러분, 차익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단기 매각은 꿈도 못 꾸는 거죠. 그럼 2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어떨까요? 차익 2억 2천만 원이면 누진세율 38% 구간에 걸려서 세금이 약 8천만 원 나갑니다. 결국 손에 쥐는 건 약 1억 4천만 원. 괜찮네 싶지만 2년이라는 시간이 묶여야만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제 법인 명의를 보시죠. 법인은 보유기간 상관없습니다. 바로 내일 팔아도 똑같은 세율이 적용돼요. 이번 건처럼 이익이 2억 2천만 원이라면 대부분 11% 구간. 세금이 약 2천만 원대밖에 안 나갑니다. 즉 세후로 2억 원 이상을 손에 쥘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개인명의 2년 보유해야 세후 약 1억 4천만 원. 법인명의 단기 매각도 가능. 세후 2억 원 이상 확보. 여러분, 같은 물건인데 누구 이름으로 낙찰받느냐에 따라 손에 쥐는 돈이 수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합니다. 경매는 싸게 사는 게 전부가 아니다. 세금, 자금, 매각 전략까지 설계해야 진짜 돈이 된다. 오늘 보신 이 사건이 바로 그 예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보여드린 이 사건 어떠셨습니까? 무피 전세, 플러스 월세, 그리고 매각 차이까지. 겉으로만 보면 반값 아파트 같지만 제가 직접 하나하나 뜯어드린 걸 보시면 이제 감이 오시죠? 실전에서는 명도 수리비 중개보수 등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경매는 단순히 싸게 사는 게 아니라 세금 자금 매각 전략까지 모두 설계해야 진짜 돈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물건 혼자서 머리 싸매고 계산하면 헷갈리기만 합니다. 내 돈이 얼마나 묶이나? 세금은 얼마 내야 하나? 월세로 돌리면 순수익이 남나?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실 겁니다. 그럴 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실전경매연구소를 찾아주십시오. 제가 직접 여러분 상황에 맞게 딱 맞춤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그리고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더 깊은 정보, 더 빠른 분석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까지 해주십시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영상에 다 담지 못한 권리 분석, 숨겨진 함정까지 전화로 바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는 더욱 더 큰돈 되는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